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 오늘은 셜리 실과 로미오 실로 합사해서 뜨는 귀여운 느낌의 이런 원통백 준비해봤어요. 보시면 저희 겨울에 나온 이렇게 뽀글뽀글한 질감이 귀여운 셜리 실이랑 로미오 실을 합사해서 셜리 단독으로 떴을 때보다 코도 훨씬 잘 보이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만드실 수 있는 원통백입니다. 이렇게 귀엽게 배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 손잡이를 짧게 해주느냐 조금 더 길게 해주냐에 따라서 토트로 연출하실 수 있고 또 손목에 편하게 걸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가방입니다. 저는 지퍼 부자재를 사용해서 여기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지퍼 다는 게 조금 어려웠던 분들도 충분히 쉽게 달 수 있어요. 코가 잘 보이지 않는 실이라서 여러분이 삐뚤빼뚤하게 달아도 깔끔하게 완성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수납력도 굉장히 좋은 가방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옆면이 동그라미 원형으로 돼 있죠? 원형 2장과 길다랗게 직사각형으로 몸판을 만들어서 연결해주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지퍼를 달아주고 실을 4겹으로 잡아서 이렇게 늘어짐 없이 탄탄한 손잡이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여기 몸통은 셜리, 로미오 이렇게 해서 2줄로 잡아서 만들고요. 이 손잡이는 셜리 2줄과 로미오 2줄, 총 4줄로 만들어주는 손잡이예요. 사이즈를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가방보다 뒤에 있는 가방이 아주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같은 코스랑 단수로 떠도 손땀에 따라서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널널하게 뜨시면 이 몸통 셜리 실이 굉장히 사용량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땀이 널널하신 분들이나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셜리 바탕실 한 볼만 추가해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은 제가 뜨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쉬우니까요. 설명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여기 손잡이 실이 꽤 많이 남는 편이라서 이렇게 남는 실로 강아지 키링 만드실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카드에서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 손잡이 실 남는 걸로 요 꼬질한 말티즈 만들어 봤고, 여기 손잡이 실 남는 걸로는 귀여운 푸들 같은 강아지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남은 실로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가방에 달고 다녀도 너무너무 귀엽답니다. 그럼 준비물 어떤 게 필요한지 같이 보고 오도록 할게요. 실은 셜리 2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색상으로 몸통을 떠주도록 할 거고요. 이 색상으로는 스트랩을 떠주도록 할 거예요. 뜨실 때 단독으로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미오 실을 합사해서 떠주도록 할 겁니다. 이 몸통이랑 최대한 비슷한 색상의 로미오 실로 2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스트랩 색상이랑 비슷한 로미오 실 1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떴을 때 훨씬 코도 단독으로 뜨는 것보다 더 잘 보이고 편물에 힘도 생겨서 이렇게 합사해서 떠주도록 할 건데, 몸통에 뜨는 실은 거의 다 사용이 되고요. 스트랩을 뜨는 실은 조금 많이 남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사이즈 키우실 분들은 요 몸통 색상 셜리 1볼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몸통에 들어가는 로미오 2볼도 1.5볼 정도 사용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손잡이에 들어가는 로미오 실도 조금 많이 남게 되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지퍼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퍼 달 때 꼬맬 수 있는 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 실로 꼬매주도록 할게요. 지퍼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바늘은 8호 바늘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꼬불꼬불한 실이 뜰 때 끌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편물이 많이 안 예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뜰 수 있는 8호 바늘 가져와 주시고, 마커랑 돗바늘 챙겨주셔야 되겠죠? 실 정리해줄 돗바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퍼 꼬맬 때 쓸 수 있는 조금 얇은 굵기의 돗바늘 또는 수혜용 바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로미오 실이랑 합사를 해도 초보자분들은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커는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통이랑 옆면을 만들고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그때마다 이제 단을 세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서 단마다 표시해 줄 수 있는 마커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 잘라줄 가위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코잡기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색상 셜리 한 가닥이랑 로미오 한 가닥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옆면의 경우에는 원형을 같은 방법으로 2개 떠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직링 시작하기 위해서 실을 비틀어서 잡아주시고요. 이 구멍 안으로 바늘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끌어온 다음에 여기부터 떠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이 매직링 안으로 짧은뜨기 6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먼저 만들어준 다음 로미오랑 합사를 해도 코가 잘 안 보이는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로 표시해 주시고요. 나머지 5개 더 해주도록 할게요. 둘, 셋, 넷, 5, 6.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6개 짧은뜨기 만들어 주셨으면 꼬리실 잡아서 매직링 조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어든 원형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첫 코 표시했던 마커 제거해 주시고 첫 코 자리에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로미오랑 합사를 해서 뜨면요. 벌려봤을 때 코 모양이 셜리 한 겹으로만 떴을 때랑 약간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코 모양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 자막이나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이 코 모양 하나하나에 잘 코 넣어주시면 되겠죠? 2단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 원형뜨기니까요. 단마다 늘림이 생깁니다. 자, 이번 2단에서는 한 코에 짧은뜨기를 2코 넣어서 늘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기니까 2코 늘려뜨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빼뜨기 했던 이 코, 첫 코죠. 여기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2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날개가 달린 실을 뜰 때는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뜨면은 이 앞면에서는 이렇게 조금 판판하고 합사한 실이 잘 보이는데 뒤에서는 되게 뽀글뽀글한 질감이 엄청 이 날개가 풍성하게 나와요. 이렇게 원형은 뒤집는 거 없이 쭉 떠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몸통 떠줄 때는 뒤집어가면서 뜨기 때문에 날개가 골고루 나와줘야 앞뒤판 상관없이 이 로미오 실은 좀 적게 보이고 이 날개 실은 풍성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바늘을 빼주고 바늘 넣어서 처음에 실 끌어올 때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떠주시면은 날개가 골고루 오기 때문에 앞뒷면 모두 편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 원형의 경우에는 이게 앞면이고 뒷면이잖아요. 이 뒷면을 겉으로 쓸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평면으로 뜨실 때는 이렇게 바늘 움직이면서 날개가 골고루 오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고요. 2단에서의 규칙은 한 코에 짧은뜨기를 2개씩 총 6번 넣어주는 거예요. 한 코에 2개 넣어줬고 다음 코에도 보시면 이렇게 만지면은 코가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좀 손으로 벌려봤을 때 이 V자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2번, 두 코 늘려뜨기 6번째 코까지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코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했던 코기 때문에 여기에도 떠주시면 전체적인 코가 늘어나니까 주의해 주시고, 마커 제거한 다음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자, 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뜨실 때 이 실 자체가 로미오랑 셜리 실 자체가 판판한 좀 힘이 있는 실이 아니라서 뜰 때 이렇게 날개를 왔다 갔다 해준 다음 타이트하게 떠줘야 모양이 최대한 변형이 없이 예쁘게 나오니까요. 그 점 주의하면서 3단 떠보도록 할게요. 기둥삿을 올려주시고, 자, 이번 단 규칙은 늘려뜨기에서 짧은뜨기가 하나 추가돼서 짧은뜨기 하나 해준 다음 2코 늘려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첫 코에 바늘 넣고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해준 다음 첫 코 표시해주고, 다음 코에는 2코 늘려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자, 요 세트 5번 더 반복해서 총 6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다음 코가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벌려보면은 V자 코가 보이실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2코 늘려뜨기 하나, 또 짧은뜨기 하나, 2코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마지막 2코 남았을 때도 짧은뜨기 하나,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면 3단의 규칙은 끝이 나고요.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이렇게 원형뜨기로 늘림을 할 때는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늘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각이 지면서 약간의 육각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 자리를 계속 바꿔가면서 해주도록 할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위에 도안만 봐주시면 됩니다. 기둥삿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4단의 규칙은 2코 늘려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2개 해주도록 할게요. 첫 코에 늘려뜨기니까요. 한 코 먼저 해준 다음 마커로 표시해주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 넣어줬습니다. 자, 다음 코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2개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그 옆에 코에도 하나. 또 세트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2코 늘려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2개. 이게 영상에서는 이렇게 뭉쳐져서 코가 잘 안 보이셔도 여러분들 뜨시는 편물 보시면은 이렇게 코 모양이 좀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또한 똑같이 따라해서 떠주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또 2코 늘려뜨기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2개. 이 세트도 총 6번 반복해서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단의 규칙인 2코 늘려뜨기 하나랑 짧은뜨기 2개를 총 6번 반복해줬고요.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줄게요. 자, 이렇게 또 4단이 완성이 되었고 5단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은 이제 짧은뜨기 개수가 또 하나가 추가돼서 짧은뜨기 3개랑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자리에 계속 늘려뜨기가 오면은 모양이 육각형이 되기 때문에 반쪽짜리 세트 먼저 해준 다음
쭉 완전한 세트 반복해주고 마지막에 반쪽짜리 세트 마저 채워주면서 끝내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자, 요번 단 규칙은 짧은뜨기 3개랑 2코 늘려뜨기 1개지만 짧은뜨기 개수 하나를 마지막으로 빼줘서 처음에는 짧은뜨기 2개만 해줄게요. 하나, 마커 끼워주시고, 다음 코에 하나, 2코 늘려뜨기가 아니라 그냥 짧은뜨기 2개예요. 이렇게 짧은뜨기 2개 다음에는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 짧은뜨기 1개는 이렇게 돌아와서 마지막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완전한 세트로 떠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3개랑 그리고 2코 늘려뜨기 1개, 또 짧은뜨기 3개랑 2코 늘려뜨기 1개. 이 완전한 세트는 총 5번 해주시면 되고요. 5번 반복한 후에 한 코가 남는데 여기 한 코 남는 곳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마지막 5번째 세트에 2코 늘려뜨기까지 해주시면 한 코가 남습니다. 이 한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넣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반쪽짜리 세트를 마저 채워줬고요.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5단까지 해봤고요. 6단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6단은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 추가돼서 짧은뜨기 4개 해주시면 되는데 2코 늘려뜨기를 먼저 해주고 짧은뜨기 4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올려주시고요. 첫 코에 짧은뜨기로 하나 먼저 해준 다음 같은 자리 한 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2코 늘려뜨기로 시작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냥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총 4개 해주시면 됩니다. 또 2코 늘려뜨기 한 번, 또 짧은뜨기 4번. 자, 이 세트 어렵지 않으니까요. 각자 반복해보시고 마커 근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개의 세트 전부 다 해줬고요. 첫 코 표시했던 마커 제거해주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줍니다. 자, 7단도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7단은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 증가해서 짧은뜨기 5개가 되는데 이 전 단과 마찬가지로 반쪽짜리 세트 해준 다음 돌아와서 나머지 반쪽 채워주는 형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3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마커 끼워주고 다음 코도 짧은뜨기해서 2, 3 해주고 2코 늘려뜨기 하나. 자, 이제부터는 완전한 세트대로 해주시면 되겠죠? 짧은뜨기 5개랑 2코 늘려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3, 4, 5, 그리고 2코 늘려뜨기 하나. 이 완전한 세트는 4번 더 반복해서 총 5번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아오고 2코 남았을 때 같이 나머지 세트 채워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5개랑 2코 늘려뜨기 하나 세트 총 5번 반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세트 마지막에 두 코 늘려뜨기까지 해주고요. 요 남은 두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씩 넣어서 짧은뜨기 총 2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8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8단은 또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 증가해서 짧은뜨기 6개 해주시면 되겠죠? 두 코 늘려뜨기 먼저 해준 다음 6개 해주도록 할게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해준 다음 마커 꽂아서 표시해주시고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늘려뜨기로 시작을 해준 다음에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총 6개 넣어주시면 되겠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두 코 늘려뜨기 한 번이랑 짧은뜨기 6번. 저희가 지금 2세트 해봤는데요. 4세트 더 반복해서 총 6세트 하신 다음 여기 마커 근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트 6번 반복해 주셨으면 첫 코에 마커 제거해 주시고 빼뜨기로 마무리 해줍니다. 자, 이제 늘림단의 마지막 단인데요. 이번에도 짧은뜨기 개수가 하나 증가해서 짧은뜨기 총 7개 해주시면 되는데 또 반쪽짜리 세트 해준 다음 돌아와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첫 코 이렇게 기둥사슬 먼저 만들어주시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번 단 세트는 짧은뜨기 7개랑 두 코 늘려뜨기 1개인데요. 짧은뜨기 4개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옆에 코 둘, 셋, 넷. 그리고 두 코 늘려뜨기 하나. 요 다음부터는 다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두 코 늘려뜨기 하나. 자, 위에 써져 있는 도안대로 짧은뜨기 7개랑 늘려뜨기 1개 세트를 총 5번 반복해 주신 다음 여기 끝에 3코 남았을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7개랑 늘려뜨기 1개 세트를 총 5번 반복해 주시면 3코가 남습니다. 이 3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총 3개 넣어줄게요. 둘, 그리고 마지막 한 코에도 셋 넣고 마커 있던 자리에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이렇게 가방 옆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사이즈를 늘리실 분들은 이 규칙 응용하시면서 그대로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실은 이제 잘라서 정리해 주도록 할 건데요. 옆면이랑 연결할 때는 새로운 실을 끌어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짧게 잘라주고 돗바늘로 감춰주도록 할게요. 바늘에
끼워준 다음 위로 봤을 때 한 코, 두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끌어오고 여기가 겉면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합사해서 봤을 때 아까처럼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뜨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한쪽은 이렇게 조금 납작하고 합사한 실이 잘 보이고 뒤쪽 면은 뽀송뽀송하고 날개가 잘 표현이 됩니다. 안으로 넣어서 코 모양대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통과하면서 숨겨주고 남은 실은 잘라준 다음 이렇게 매직링 조여줬던 실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코바늘로 앞으로 빼거나 또는 돗바늘로 끼워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겉면 모양이 최대한 깔끔하게 나오게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코 사이로 통과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말리는 거는 나중에 옆면 연결할 때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거슬리시는 분들은 스팀으로 펴오시면 되고요. 이 뒤에 이렇게 꼬리실 나온 것도 조금 앞으로 빼서 겉면이 최대한 깔끔하게 되게끔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미리 더 만들어 왔고요. 자, 가방 만드는 구조를 잠깐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동그랗게 옆면이 오고 길다란 직사각형을 떠서 가운데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직사각형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서 먼저 왔고요. 구조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쭉 떠서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사이즈 조절하는 문의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저희가 6코로 시작했던 원형이 9단으로 마무리돼서 총 전체 코수가 54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은 54코에서 마이너스 2를 하면은 52코가 되잖아요. 이 52를 단으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옆면이랑 이렇게 붙여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줄 건데 마이너스 2를 해주는 이유는 저희가 지퍼를 달아줄 분량을 따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원형을 한 단 더 늘려서 60코로 마무리했다 하시면은 57단이나 58단까지 떠주시면은 똑같이 만드실 수 있고요. 여기 시작 코수는 제가 코수를 26코로 정해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사이즈를 늘리게 되시면은 실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이즈를 크게 하실 분들은 여기 셜리 바탕실 한 볼만 더 추가 구매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 길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26코보다 조금 더 잡아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가로 길이를 재자면 21cm에서 22cm 정도 되는데요. 저는 조금 살짝 널널하게 떠서 실이 완전 간당간당하게 끝났지만 손땀이 널널하신 분들은 26코 말고 24코나 25코로 시작하면 조금 안전하게 끝나실 수 있겠죠? 실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 구매하는 거는 약간 아까우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길이에 맞게 처음에 코수 잡아줘서 시작해주시면 되고 이 직사각형은 원형이랑 다르게 뒤집어가면서 뜨는 거라 이렇게 대충 뜨면은 안쪽이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대로 바늘을 길게 뽑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날개가 앞뒤 골고루 올 수 있게끔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직사각형 코 잡고 단 만드는 거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실 두 가닥 잡아주시고 손에 걸어준 다음 매듭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꼬리실은 좀 짧게 남기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시작샷을 26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25, 26. 자, 이렇게 26개 사슬이 만들어졌고 가방 가로 길이를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작샷을 더 늘려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이 부족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기둥사슬 제외하고 요 바로 직전 코, 요 직전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자, 했을 때 요 가방 몸통은 그냥 크게 쭉 직사각형으로 떠주는 형태고 이렇게 둘러서 원통 모양으로 하고 요 끝과 직사각형의 끝을 지퍼로 연결해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퍼 마감이 되기 위해서 여기 부분 코 신경 쓰면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평면으로 떠줄 거지만 코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코수 세시기 편하라고 첫 코에 마커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해줬는데 나머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25개 더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부터 또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 짧은뜨기, 네 번째 코도 24, 25, 마지막 26. 시작 사슬을 26개 해줬기 때문에 짧은뜨기도 26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1단 해줬는데요. 자, 1단부터 52단까지 전부 다 기둥사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편물 방향을 뒤집어 가면서 떠주시면 되겠죠? 2단도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편물 돌려서 첫 코부터 또 짧은뜨기 그리고 만약에 코스 표시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커 끼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제가 준비물 설명 때 마커를 좀 넉넉하게 준비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실로 52단까지 뜯다 보면은 코는 이렇게 26개 세지는데 52단 단수 세는 게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단, 두 단 떴죠. 뭐 5단까지 뜨고 그 5단 끝부분에 마커로 표시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5단을 표시를 한다던가 10단 단위로 표시를 해서 해주시면 옆면에 원형이랑 연결할 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52단까지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옆면에 원형을 떴을 때 전체 코스가 총 54코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코 2개를 빼가지고 52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단을 빼주는 이유는 저희가 지퍼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지퍼 분량 2단 정도 빼서 해주시면 되고 사이즈를 자유롭게 늘리실 분들도 원형의 전체 코수에서 마이너스 2 해서 그걸 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뭐 원형의 전체 코수가 60코가 나왔다 하시면 이 직사각형 단은 58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딱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만약에 첫 코 표시를 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해서 또 26코 뜨고 끝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코부터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 26개 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 그리고 마커 꽂아진 마지막 코 26번째 코가 되겠죠? 전 단의 첫 코가 이렇게 다음 단의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코를 또 짧은뜨기로 한 코에 하나씩 다 떠줬고요. 2단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뜨실 때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로미오 실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을 좀 넉넉하게 끌어오면서 떠줘야 이렇게 심지 실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다 뜨고 나서 돗바늘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저는 넘어가 주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게 많이 거슬리시면 뜰 때 실 바늘로 이렇게 넉넉하게 끌어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해준 다음에 떠주면 된다고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2단 같이 떠봤는데요. 나머지 50단은 각자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둥사슬 또 올려주시고 편물 뒤집어서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끝까지 떠주시고, 초보자분들은 단수 세기가 어려우시면은 5단이나 10단마다 마커 꽂아서 나중에 연결할 때 편하도록 표시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희 전부 다 52단까지 떠준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 해서 총 26개의 짧은뜨기를 52단까지 떠줬습니다. 여기 실은 지금 이 실이 거의 끝나가지고 따로 잘라주진 않도록 할 거고요. 이 로미오 실은 저희가 여기 바느질로 지퍼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이 로미오 실로 달아주기 위해서 넉넉하게 남겨두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가져와 주시고, 저는 이렇게 보여드릴 때 조금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마다 10단, 10단, 10단 이렇게 표시해서 링을 꽂아줬어요.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꽂아주시면 훨씬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뒷판, 앞판 전부 다 뽀송뽀송하게 날개가 잘 올라오게끔 떠줬고요. 이제 이 원형을 갖고 옆면이랑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면 한쪽 가져와 주시고요. 편물의 겉과 겉이 마주보게 되도록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지저분한 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날개가 덜 올라온 면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에도 요 옆선 따라서 가는 거겠죠? 여기에서 10코를 잡았을 때 여기 마커까지 오도록 10코 단위로 잘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시작코 매듭을 잡아줬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와도 상관없고 이렇게 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첫 단 끝부분, 짧은뜨기 끝부분에 바늘 넣으면 손으로 만졌을 때 쏙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쏙쏙 들어가는 부분에 바늘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바늘 넣어서 로미오 실로 여기 옆부분을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겹 또는 2겹 잡아서 꼬매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2겹이 조금 더 튼튼하겠죠? 자, 2겹이 필요할 때 겉에 쪽에서 이렇게 한 가닥 풀러오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2가닥 잡아서 안쪽에서 한 가닥, 바깥쪽에서 한 가닥.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잡은 상태로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걸어주고요. 처음에 저희가 실 끌어오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끌어와 주세요. 상태로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짧은뜨기로 옆면을 이어주도록 할게요. 첫 코 보시면 저희가 여기 원형에서 넣어준 첫 코랑 여기 네모난 몸통에서 넣어준 첫
코에 통과해서 짧은뜨기 하나. 첫 코는 굳이 표시할 필요 없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요 원형의 두 번째 코 이렇게 만져지면은 이제 요만큼 뜨셨으면은 코가 보이거나 이렇게 만져지거나 다 아실 거예요. 딱 만져주고 바늘 들어가는 데에 넣어준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단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두 번째 코가 되겠죠? 제가 시작했던 요 실은 치워주고 두 번째 단 코에서 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로 이어주기.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원형의 코만 잘 세주시면 돼요. 이 원형에서 10번째 코에 바늘을 넣었을 때 이 마커가 보면은 똑바로 코가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 바늘 넣고 뒤에 있는 이 네모난 편물에서도 세 번째 단에 바늘 찔러서 짧은뜨기로 연결. 자, 최대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 당겨 주셔야지 옆면이 예쁘게 연결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코 바늘 넣어서 여기는 네 번째 단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단 넣어서 짧은뜨기. 여섯 번째 코 그리고 여섯 번째 단. 보시면 이렇게 간격이 이제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여섯 번째 짧은뜨기, 일곱 번째 코, 일곱 번째 단. 짧은뜨기. 이 단이 조금 엇갈린다고 해서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마커 표시한 데에만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코랑 여덟 번째 단. 짧은뜨기로 연결해주고 아홉 번째 코, 아홉 번째 단. 아홉 번째 단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짧은뜨기. 저는 지금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주고 있고요. 실을 한 겹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8호 바늘보다 얇은 바늘을 쓰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음새 부분이 좀 늘어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타이트한 8호 바늘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10번째 코 순서인데요. 이 10번째 코 바늘 이미 넣어놨고 마커로 표시해놨던 이 단이 10번째 단이 되겠죠. 마커 제거해주시고 마커 있던 자리에 바늘 넣어서 10번째 단이랑 10번째 코도 같이 잡아줍니다. 잡았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집었을 때는 다 뒤집고 나서 이제 모양을 만져줄 때 여기를 이렇게 조금 꺾어서 만져주는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통백에 각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이음새 부분이 로미오가 좀 부각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손으로 다듬어 주시거나 돗바늘로 날개를 조금 꺼내주시면 충분히 보완이 되니까요. 이 뒷부분은 나중에 만져주도록 하고 여기 코, 총 52코였죠? 52단이었죠? 여기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11번째 코, 뒤집어서 11번째 단. 짧은뜨기, 12번째 코, 12번째 단,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 코랑 이 단에 있는 약간 만져지는 구멍을 직접 해보시면서 연결해 주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52단, 52코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한 뒤에는 여기 두 코가 남아있는 게 정상이겠죠? 여러분도 각자 해보시고 두 코 남았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3코 남아서 여기 2코 남기고 1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한 단 잡아주면 되는데 반대쪽이든 이쪽이든 이렇게 시작했던 실 말고 저희가 잘라준 끝실 보시면 이렇게 지퍼 달려고 길게 남겨둔 로미오 실 있는 이 부분이 바늘을 넣으면 이렇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 끈을 풀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이 상태로 마지막 짧은뜨기로 연결해 준 다음 여기 실을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길게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빼서 잘라주시고 실을 뽑아서 풀리지 않게 잘 당겨준 다음 저희가 끝나줬던 여기 실끼리 한번 묶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고정해준 다음 자, 이거는 저희가 여기 옆면 연결해줬던 남은 자투리 실이고요. 이거는 연결하려고 남겨둔 지퍼 연결하려고 남겨둔 로미오 실이죠. 보시면 이렇게 자투리 실이 꽤 많은데 얘네를 한 번에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온 다음 저희가 시작할 때 남겨둔 꼬리실도 있기 때문에 얘네도 풀리면 안 되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코 사이에 통과하면서 옆으로 가주고 시작했던 이 실이랑 한번 매듭을 또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기 때문에 무게에 따라서 실이 조금 풀릴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정리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묶은 다음 짧은뜨기 코 사이로 통과해서 실을 숨겨주도록 할게요.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정리해주고 이 실도 똑같이 정리하거나 짧게 잘라서 마무리해 주셔도 됩니다. 너무 짧게 시작해서 여기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정리가 끝난 실은 잘라서 정리해주고 여기는 이제 지퍼 만들려고 연결하려고 남겨놓은 실이니까요. 요 셜리 한 가닥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늘에 끼워서 안쪽으로 자, 여기가 앞면이고 반대쪽이 겉면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쪽에서 정리해 주는 게 깔끔하겠죠? 매듭을 묶어준 상태니까요. 이렇게 가볍게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는 법 보여드렸는데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 잡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저희 연결할 로미오 실이니까 이쪽으로 넣어서 안 보이게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 면이 여러분을 보고 있게끔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날개가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여기 조금 상대적으로 못생긴 부분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다 완성이 되면은 이 상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완성했을 때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쪽에서 바늘을 끼워주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마무리 해줬던 부분 여기가 50단 표시했던 마커고요.
51, 52단이에요. 요 52단부터 거꾸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첫 부분에 이렇게 바늘 찌르고 또 로미오 두 가닥 준비해 주셔서 끌어오시고 똑같이 기둥사슬부터 해서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할 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꿰매주시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방법을 모르실 때는 이렇게 여기가 바깥쪽 면이고 지저분한 안쪽 면이에요. 저희가 뜨고 있는 이 안쪽 면. 이 상태에서 바깥쪽 부분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잡아서 시작을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뜨면은 이렇게 뜰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잡아서 아무 곳에서나 시작하셔도 되지만 꼭 바깥쪽 면이 전부 다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 연결한 후에 저는 지퍼 다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양쪽 모두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고 왔습니다. 이 방향에서 이렇게 연결해주고 반대 방향에서도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고 이 원형에서는 2단 저희가 54코를 떠줬으니까요. 이 몸판은 52단을 떠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2코가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51단 떠주셨으면 여기 3코씩 남겨둔 상태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지퍼 달아보도록 할게요. 뒤집어주시고 이렇게 뒤집어준 다음에 보시면은 이 옆면이 원통 모양이 처음에 잘 안 살아있어요. 끝부분을 꾹꾹꾹꾹 누르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원통백 쉐입이 조금 살아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로미오 실이 많이 보이는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서 원통백 모양을 잡아줬고 이제 이렇게 길게 남겨둔 로미오 실로 지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실을 끊고서 하신 분들은 로미오 실 3실 걸어 오시면 되고요. 꼭 로미오 실 아니더라도 그냥 수혜용 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지퍼를 저는 30cm 베이직 지퍼 준비했는데 여기 길이가 21에서 22cm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30cm 지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가방을 엄청 크게 만드신 분은 30cm 이상 준비해 주셔야 되겠죠? 이 상태로 지퍼를 이렇게 뚫을 수 있는 굵기의 약간 얇은 돗바늘 준비해 주셔서 여기 끝에 끼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끼워주고 이 상태로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퍼 방향은 이렇게 꼬매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꼬매주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 상태에서 고정을 해준 상태로 꼬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만 쥐고서 꼬맸을 때는 지퍼가 움직이거나 조금 뒤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떨어져야지 지퍼도 예쁘게 달리겠죠? 그래서 스친핀 있으신 분들은 스친핀으로 이 위치를 한번 고정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스친핀 준비했고 고정해 준 후에 꼬매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금속으로 막혀진 부분이 있어요. 이 막혀진 부분을 여기 끝에 바짝 대고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고정이 됐으면 반대쪽도 엇갈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고정을 다 해줬으면요. 이렇게 한번 닫아서 지퍼가 엇갈리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전 지금 약간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여기가 살짝 걸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이 털 때문에 지퍼가 씹힐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꼬매면서 털이 좀 안쪽으로 눌려지게 되면서 지퍼 부분이 쉽게 씹히진 않아요.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연결하실 때 요 편물과 지퍼 사이 간격 보시면 이렇게 조금 살짝 띄워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정해주고 끝부분이 보시면 이렇게 살짝 엇갈려 있죠? 이렇게 엇갈리면 닫았을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조금 옮겨가면서 고정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정했을 때 엇갈리지 않고 지퍼가 위치가 잡아졌으면 이제 이대로 꼬매주도록 할게요. 지금 핀으로 고정을 해놔서 이렇게 편물이 조금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정하고 나면은 깔끔해지니까요. 핀 빼면서 천천히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안쪽에 있는 실을 바깥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살짝 찔러서 첫 코 자리로 빼주시면 되겠죠? 자, 지퍼 다는 방법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딱히 별 다른 스킬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거하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살짝 희끗희끗하게 선이 있어요. 이 선을 여기 스티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맞춰서 요 땀 수랑 맞게 이렇게 수직으로 꼬매주는 방법으로 저는 했었는데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그냥 꼬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너무 이렇게 바짝 붙이게 되면은 요 이빨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지퍼를 닫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서 해주시면 되고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선 보이시죠? 자, 이쯤에서 넣어주고 이 선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수성펜 같은 걸로 여기 선 이렇게 표시해놓고 꼬매시면 훨씬 쉽습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첫 코는 여기 첫 코에 바늘 빠져있는 상태로 여기 쇠 바로 밑에 있는 이 라인 쭉 따라서 여기에 바늘 넣어주고 빼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땀이 고정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옆에 이 라인 여기로 이동하면서 여기 두 번째 코쯤으로 넘어가 줍니다. 꼭 이렇게 코를 하나하나 하면서 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바늘이 나왔을 때 적정한 위치로만 들어가 주시면은 지퍼가 어긋나지 않고 꼬매지게 됩니다. 다시 같은 자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한 땀이 고정된 거 보이시죠? 자, 이 방법대로 그냥 편하게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땀을 좀 작게 잡을 경우에는 이 한 코에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너무 간격만 넓어지지 않게 튼튼하게만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꼬맸을 때 이렇게 조금 오돌토돌한 부분이 지퍼랑 연결이 되면서 좀 정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매주시면 되고요. 별 다른 방법 없이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꼬매셔도 충분히 상관없으니까요. 튼튼하게만 꼬매주시고 저희는 이렇게 쭉 꼬매고 되돌아서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지퍼 전부 다 달고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퍼 전부 다 달아줬고요.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안쪽으로 매듭을 묶어서 짧게 잘라줍니다. 안쪽에 박음질이 끝나면 이렇게 스티치가 있겠죠?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닫았을 때 깔끔하게 지퍼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30cm를 연결했다 보니까 이렇게 끝부분 지퍼가 남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면서 여기 이 부분까지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 주긴 했는데 남는 부분이 거슬리시는 분들은 잘라서 그냥 짧게 잘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뒤집었을 때 이렇게 박음질하고 남은 부분 이 정도 잘라서 고정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두고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 부분이 고정이 됐다면 이 지퍼가 뒤로 넘어가는 일 없으니까요. 안심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만들어 줬으니까 몸판은 끝이 났고요. 조금 돌려가면서 당기면서 모양을 잘 만져주시면 되고, 이제 손잡이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도 마찬가지로 셜리랑 로미오로 떠주도록 할 건데요. 몸통에서는 셜리 한 줄, 로미오 한 줄로 떠줬으면 손잡이는 셜리 두 줄, 로미오 두 줄로 늘어짐 없이 탄탄하고 도톰한 손잡이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잡으실 때 이렇게 띠지를 빼주시고 안쪽에서 이렇게 한 가닥, 그리고 바깥에서 한 가닥 해서 잡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셜리 실도 있기 때문에 엉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먼저 길게 뽑아주신 후에 따로 넉넉하게 소분을 한 다음에 아예 다른 실로 잡아서 떠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손에 여러 번 감아서 실을 소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손에 감았을 때 한 100바퀴 넉넉하게 100바퀴에서 120바퀴 정도 감아서 떠주니까 실이 부족하지 않고 잘 소분이 됐는데요. 좀 넉넉하게 감아주셔야 뜨다가 실이 모자르면은 여기 몸통에서 실을 또 끊어와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넉넉하게 감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셜리 실도 마찬가지로 손에 100바퀴 정도 감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실을 소분해서 오시면 네 가닥을 한 번에 잡아서 뜨는 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겹 실 준비해 주셨으면 저희가 끈 달아주는 거는 이 남는 실로 해줄 거기 때문에 약간 넉넉하게 남겨주시고요. 이 상태로 매듭 잡아줍니다. 이게 실이 4겹이라서 8호 바늘로 뜨기 조금 많이 뻑뻑한데요. 9호 바늘, 10호 바늘 쓰셔도 상관없긴 하지만 좀 쫀쫀하게 빡빡하게 떠주셔야 손잡이 부분이 늘어짐이 없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면서 바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매듭 잡아주신 상태에서 시작 사슬 3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방 크기를 줄이신 분들은 3코보다 조금 덜 잡아서 2코 잡아주시면 되고, 가방 길이를 늘리신 분들은 그에 맞게 가방 손잡이도 약간 조금 더 넓어져야 비율이 맞겠죠? 자, 샘플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슬 3개 잡아주시고 뜨는 건 몸판이랑 똑같습니다. 몸판 뜨는 법이랑 똑같아요. 기둥사슬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기둥사슬 제외하고 첫 코 자리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저희가 시작 사슬을 3코 만들어줬으니까요. 짧은뜨기도 한 코에 하나씩 3개 넣어주시면 돼요. 옆에 코에 2, 그 옆에 코에 3,
해주시면 되고, 이게 1단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또는 저는 30cm 정도 뗄 건데요. 30cm 또는 다른 샘플은 조금 손잡이를 넉넉하게 만들어서 33cm 정도를 해줬어요. 30이나 33 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이까지 이 1단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3개 끝나면 기둥사슬, 또 편물 돌려서 짧은뜨기 3개. 이 방법대로 계속 똑같이 쭉쭉 떠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이 가닥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꼬이지 않게 떠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가 나올 때까지 다 뜨신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몸판을 뜰 때는 편물을 뒤집어 가면서 뜰 때 이 날개가 잘 올라오도록 떴는데, 이 실은 셜리가 2줄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막 떠도 그 날개가 조금 되게 촘촘하고 양면이 다 골고루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이 많아서 뜨기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뜨면 더 어렵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편한 방법대로 원형 뜨기 했을 때처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한 30cm 정도 떠줬고요. 여기도 꼬매줘야 되니까 실을 조금 길게 뽑아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빼준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한 개 더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판에 하나, 뒷판에 하나 달아주는 구조라서요. 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같은 길이로 한 개 더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하나 또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을 두고 길이가 똑같은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이 양쪽이 단수가 다를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시작 실이 여기 밑에 있고 끝 실이 위에 있잖아요. 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시작 실 밑에 있고 끝 실이 위에 있으면 짝수단 짝수 홀수단 잘 맞게 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이 가방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안에 실 한 볼을 더 넣어 놨거든요. 이렇게 실 좀 넣어 놓고 해야 모양 고정이 잘 돼서 실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안쪽에 넣어 놓을 수 있는 거 넣어 두시면 되고, 이제 가방 손잡이 위치를 잡아 주도록 할게요. 봤을 때 이렇게 정면에 지퍼를 두고 같은 간격으로 붙여 주셔야 되겠죠? 시작 위치는 이렇게 봤을 때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보고 이렇게 달아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달아보고 같은 위치에 반대 방향에 하나 더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에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결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반 나눠서 로미오 셜리 한 가닥, 로미오 셜리 한 가닥 빼주시면 되고, 한쪽에 먼저 돗바늘 끼워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셨으면 들어갈 위치에 바늘을 넣어서 그냥 꽂아서 이대로 꼬매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퍼처럼 정해져 있는 정답 없이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대로 꼬매주시면 돼요. 들어가고, 혹시나 위치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고정할 위치에 마커 끼워서 위치 표시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고정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 상태로 그냥 꼬매주도록 할게요. 밑으로 나와서 저희가 처음에 바늘 넣었던 구멍이고 수직으로 이렇게 쭉 꼬매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몸판에서 또 나왔으면 가방 끝부분 한 땀 떠주고 같은 자리로 들어가 줍니다. 이것도 이제 코가 안 보여서 조금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 그만큼 그냥 좀 살짝 막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대신 안쪽 부분이 지저분해질까 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조금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이 끝났으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달아주고 꺾였을 때 이 부분이 고정이 안 돼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고 여기 옆면까지 조금씩 떠주시면 더 튼튼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옆면에서 나와서 이 실로 고정이 끝났으면 이쪽 실도 끼워서 여기 옆면 밑에 부분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주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은 이 옆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고요. 이 실은 버려두고 남은 실로 한 번 더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실이 조금 판판해졌으면 돗바늘로 살살살살 긁어서 날개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바느질 하다 보면은 날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밋밋해질 수 있는데요. 돗바늘로 이렇게 긁어서 빼주시면 다시 살아나죠? 자, 이 상태로 실 안쪽으로 보내주고 이 안쪽에서 매듭 묶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실 잘라주고 이대로 그냥 잘라줘도 되는데 자르는 게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숨겨주셔도 되겠죠? 각자 방법으로 정리해보시고 실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쪽 끈을 연결해봤고요. 반대쪽도 대칭이 되는 위치에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겠죠? 위치 같이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가방을 이렇게 반듯하게 두고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보시면 이 정도 여기가 딱 수평이 되겠죠? 이 위치에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셜리랑 로미오 한 가닥씩 빼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치고요. 시작 위치 밑으로 바늘 넣어서 끌어오고 통과하면서 가방이랑 몸통을 연결해 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만 고정해 주셔도 되고요. 위치가 똑바로 잡혔으면 그 자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튼튼하게 고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가 고정이 됐으면 같은 위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옆면에서도 이렇게 날개 빼주면서 꼬매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밑면도 한 번 더. 이렇게 다 고정이 됐다 싶으면 이제 요 한 가닥 더 남은 실로 한 번 더 고정하고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남은 실들은 이렇게 한번 묶어서 고정해주고 이대로 잘라주거나 또 안쪽으로 한번 숨겨서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 손잡이를 연결을 해줬어요. 닫았을 때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잘 연결이 됐는데 이 반대쪽도 같은 위치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쪽 더 만든 손잡이 가져와 주시고 자, 위치를 잡을 때요. 여기 지퍼와 다른 쪽 손잡이 사이에 이 간격만큼 똑같은 자리로 이동해서 같은 위치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간격이 엄청 크게 틀리지만 않으면은 사실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손잡이 여기 사이에 이 간격 그리고 여기 높이가 너무 어긋나면 안 되겠죠? 이 높이만 잘 맞춰서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손잡이 달아주고 왔습니다. 다 달았을 때 약간 짤뚱막하게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때 너무너무 귀여운 토트백 느낌이죠? 조금 더 길게 뜨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에 걸고 다니기에 좋은 실용적인 가방이 되니까요. 여러분 취향에 맞게 손잡이 길이는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뜨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로미오 실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뜨셨을 때 이렇게 좀 길게 바늘을 끌어올렸다가 타이트하게 떠주시면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로미오 실로 짧은뜨기로 다 둘러줬을 때 로미오 실로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얇은 코바늘이나 혹은 돗바늘로 셜리 실을 살짝 끄집어내서 가려주시면 충분히 가려지고요. 여기 귀찮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손끝으로 빼주시면은 로미오 실이 많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얇은 바늘이나 돗바늘로 여기 사이사이를 셜리 실을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로미오랑 셜리를 합사해서 귀여운 가방 만들어 봤는데요. 셜리 단독으로 떴을 때보다 훨씬 힘있고 또 코가 잘 보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천천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뜨실 때 손땀을 최대한 쫀쫀하게 떠주시되 바늘을 길게 끌어올렸다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 날개사가 골고루 나올 수 있게끔만 잘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퍼 다는 것도 떴을 때 편물 밖에서는 티가 나지 않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쌤이었습니다.